번지점프 하강 시설 소개. 번지점프 하강시설 관련 법령의 이해.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 설비를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검은 사용 승인 기준 10년 이후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의한 수시점검이 있으며 건축사 사무소, 건축감리 전문회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점검을 완료하여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합니다.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리 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궤도운송법,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궤도시설의 건설 설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매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임시검사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체 안전관리는 매일 운행 전 시험 운영 및 점검하는 일상점검과 3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자체 검사를 제외한 점검은 교통안전공단, 한국기계연구원 및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기관에서 위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총리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승강기의 검사는 설치가 끝난 후 실시하는 완성검사, 2년 이하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강기 관리 주체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강기의 관리 주체는 스스로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기록을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행합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림 레포츠 시설의 범위는 산림 안에서 이뤄지는 집 라인, 서바이벌 등 모험형, 체험형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합니다. 종목별로는 공통시설과 산악자전거 필수시설, 부대시설 등이 있으며 모험체험시설에는 안전시설이 필수입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레저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적 의무 점검 기준은 없으며 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는 폐기물, 폐유, 폐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와 수문 또는 그 밖의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해 시설물을 개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림보호법.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해 오물이나 쓰레기 투척 행위, 설치된 표지를 옮기거나 훼손하는 등의 금지 행위가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는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이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참가자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과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행정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시설과 장비관리 재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시설과 장비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운영요원들이 안전관리 행동요령과 장비 구조와 특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운영기준을 정비합니다. 출발 및 도착 지점에 2명 이상의 운영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이용 제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적절한 체험 복장과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체험 전 위험구간 안내 등 시설에 대한 확인을 철저하게 합니다. 장비 사용법은 반드시 사전 교육하고 이용자 주의사항과 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위험 지역에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해두어 비상시 긴급 응급체계를 마련합니다. 시설과 장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적인 점검일을 두어 정례화시키고 안전그물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기록부를 두어 시설과 장비의 손상 여부 등을 기록해두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물과 장비 안전 점검은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연결부나 고정부에 유관으로 녹이나 균열은 없는지,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와이어는 손상 및 처지지는 않는지, 멈춤 장치의 마모 상태나 줄 훼손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견인 로프, 진행자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 통신기, 풍향계, 체중계 등 기타 시설의 장비를 점검합니다.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가 시간을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사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레저 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부재로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적, 지리적 환경과 모험을 바탕으로 하는 특성상 사고 시 심각한 중상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 경제적인 손실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저 스포츠 사업자는 시설 안전 관리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레저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은 시설의 설치, 배치, 작동, 환경, 안전보호장치의 결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운영 요원의 불안전한 자세와 동작 설명, 시설 및 장비의 잘못된 사용, 시설의 방치, 참여자의 상태 방치, 수용인원 초과, 이용자의 시설 및 장비의 잘못된 사용이 원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기준 및 제조물 업체의 표준 기준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배치, 법적 기준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평소 레저 스포츠 활동에서 각종 위험 요소 인지,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을 함양, 주기적 모의 훈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처치, 추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 및 기록 보관. 레저 스포츠 안전사고란 레저 스포츠를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레저 스포츠인 짚라인과 번지점프, 안전사고의 사례와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번지점프 사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노후된 번지코드 줄이 끊어져 추락한 사고 사례입니다. 지방 소도시 휴양시설 내 번지점프장에 방문한 학원 강사 A씨는 친구와 1회 점프 후 2회 점프 중 안전장구인 하네스와 연결된 안전줄이 끊어져 38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응급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 및 손상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또한 바닥에 설치된 공기안전 매트는 공기가 불충분하게 주입되어 추락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장비 미교체와 안전시설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시범 낙하 중 줄이 끊어져 추락한 사고입니다. 대학 축제에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임시로 설치한 높이 35m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린 안모 씨는 발목을 묶은 고무 로프를 고정해주는 줄이 끊겨 변을 당했습니다. 이는 장비 사전 확인과 점검이 부실했고 체중에 맞는 번지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줄 내리는 유압작동기 고장으로 10m 상공에 매달린 사고입니다. 18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한 김모 양은 유압작동기 고장으로 번지점프 줄을 내리지 못해 10m 상공에 1시간 동안 매달린 채 있다가 구조되었습니다. 이렇듯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번지점프 시설은 번지점프대, 승강기, 윈치, 수상, 울타리, 표지판, 보관 설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비는 번지 코드, 하네스, 스트랩, 캐러비너,
안전튜브, 체중계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방법은 운영 전, 운영 중, 운영 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운영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날씨 상태입니다. 에어백이 강풍에 의해 비뚤어지거나 타워 자체가 흔들릴 때, 풍속이 시속 53km 이상 초과할 때, 폭우, 우박이나 천둥번개가 칠 때는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점퍼 상태를 확인합니다. 점퍼가 심장, 목이나 척추, 골절이나 인대에 이상이 있다면 금지 대상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술,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사람, 적용 기준이 안 되거나 넘어서는 체중을 가진 사람도 금지 대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요원 배치가 중요합니다. 이용자의 체중을 재고 등록을 돕고 점프대 이동을 통제하는 등록원,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점프마스터, 이용자의 하네스와 안전벨트 착용을 보조하는 점프 오퍼레이터, 이용자가 지상에서 착지하는 것을 돕는 착지 회복 오퍼레이터, 착지 회복 구조선을 작동하는 보트 오퍼레이터까지 최소 4명 이상의 운영 요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운영 중의 안전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때는 점프 전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숙지시킵니다. 뛰어내릴 때는 과감하게, 번지줄이나 고리는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난간에 오르지 말고 허가 없이 통제선 안쪽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안경, 장신구, 볼펜, 지갑, 모자 등의 소지품은 보관 장소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운영요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영요원들도 안전띠를 착용하고 보트 근무자는 구명 동의도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뛰어내리기 전 점프대에 비치된 체중계로 재확인을 합니다. 코드와 이용자 연결 상태 및 번지 코드 꼬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심신 상태를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점프를 하고 나면 착지 지점에 안전하게 착지할 때까지 이용자가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충격이 없도록 천천히 내려주고 이용자를 번지 코드에서 분리한 후 심신을 안정시키도록 합니다. 번지 점프 안전관리 시 꼭 확인하면 좋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번지 점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강시설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코스에 따른 개별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입니다. 휴가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레저시설에서 짚라인 운영 중 레저시설 운영요원이 이동식 발판을 탑승자와 부딪히지 않는 장소로 충분히 이동하지 않아 코스에서 안전발판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골 원위부 골절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간별 관리감독 소홀 및 이동식 안전발판을 안전지역으로 충분히 이동하지 않은 주의 의무 위반 사용자는 사전 안전교육 시 주의사항에 따라 위험구간 예견 가능, 주의 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와이어로프 결속을 확인하지 않고 하강 지시로 인한 추락 사고입니다. 당시 17살이던 수련원 체험학습에 참여했던 이모군은 안전확보줄이 몸을 묶은 줄과 도르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요원의 출발 지시를 듣고 출발하여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이는 장비 상태 미확인, 탑승자 안전교육 미흡 등 운영자 과실과 출발 지점 부근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그물망 미설치 등 시설과 장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바람에 뒤로 밀린 탑승객 추돌 사고입니다. 하강 도중 도착 지점 10m 앞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뒤로 밀리면서 연이어 출발한 사람들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출발한 탑승객의 도착과 장비 탈착을 잘 확인하고 그 다음 탑승객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유관과 병행하여 도착 확인을 위한 통신수단과 장비 운용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례로는 앞에 체험자를 피하려다 다치는 경우입니다. 병영체험수련원에서 고등학생 B군은 앞서 내려온 학생을 피하려다 목재시설에 부딪히며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찌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또한 탑승객의 도착 여부 확인이 미흡했으며 두 사람의 거리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충돌 예상 지점에 안전보호대가 설치되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연결된 턴버클이 풀리면서 탑승 대기자들이 상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와이어의 연결고리인 턴버클이 풀리면서 탑승 대기자 3명이 아래로 떨어진 로프고리에 맞아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탑승 대기석 주변 안전예방 조치와 장비 점검 및 수리를 잘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하강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강시설은 와이어와 도르래, 안전줄, 비너, 하네스, 고정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강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집 라인의 안전관리는 매일 수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영 전 날씨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풍 후, 강추위, 우박이나 천둥번개, 시속이 53km 이상 초과한다면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진행 요원은 최소 2명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출발지와 도착지에 각각 있어야 합니다. 집 라인은 연령 제한은 없지만 이용자 체중이 중요 요소입니다. 체중은 30kg 이상, 130kg 이하여야 하며 30kg 이하 어린이는 가이드 또는 보호자와 동반 탑승해야 합니다. 복장은 간편하고 긴 머리는 반드시 묶고 발 전체를 덮는 신발을 신고 무릎 길이 이상의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라인 이용금지 대상자로는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근골격계와 관련 이상이 있는 자, 음주자, 임신 중후기이거나 의학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간질, 고혈압, 호흡장애 등 기타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매일 운영 전 육안으로 시설의 녹 상태와 균열 상태, 잠금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와이어는 손상 및 처짐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물질 및 위험 요소는 제거해야 합니다. 와이어와 장비의 접촉이 많은 부분을 측정 도구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상하 5지점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합니다. 육안으로 점검 후 기준 사항과 손상 사항을 비교합니다. 점검은 단계별로 진행하며 어느 하나라도 폐기 기준에 해당되면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와이어 확인 시에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장비를 착용 후 천천히 하강하면서 도르래가 튀는 지점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뒤틀림 현상이나 과대 압축으로 인한 찌그러짐, 마모 부식, 단선, 형상 변형 등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멈춤 장치는 브레이크 블록의 마모 정도를 매일 확인하고 스프링 뭉치는 파손이 되면 보완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체험 타워 및 도착지는 청결한지, 녹슨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체험 장비를 확인합니다. 하네스라고 불리는 허리벨트, 메인 안전줄, 어깨끈, 도르래, 비너, 슬링벨트 등 체험 장비들이 손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보조 장치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도착 보조 시스템과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완충 커버, 번지 코어, 안전 매트, 도착 장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운영 중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꼭 설명하도록 합니다. 체험 중에는 와이어를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되고, 도착 시 상체는 뒤로, 다리 모양과 위치를 알려줍니다. 도착 시 멈춤 장치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설명해주고, 역풍 시 미도착 상황과 조치 사항을 설명합니다. 체험 시에는 주머니 속 물건, 모자, 귀중품은 따로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출발 신호 후 이용자가 준비되었다면 출발합니다. 운영 중에는 근무자끼리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유관상의 체중이 너무 다르거나 이상하다고 판단 시 출발지에 비치된 체중계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허리벨트는 허리 조절끈과 다리 조절끈을 충분히 풀어주고, 허리벨트가 꼬이지 않도록 등받이 부분을 몸쪽으로 향하게 하여 허리벨트 양쪽 끝을 잡습니다. 허리벨트 안쪽으로 바지 입듯 착용하고, 발은 다리벨트 안으로 넣어 착용합니다. 허리까지 끌어올린 후 허리 조절끈을 좌우로 당겨 빠지지 않도록 꼭 맞게 조절해줍니다. 허벅지 조절끈은 약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다리 연결 밴드를 당겨 다리벨트가 허벅지에 위치하도록 조절합니다. 겨울철 두꺼운 옷 착용 시 헐렁하지 않도록 더 확실히 허리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장비 상태 이상 유무 확인 후 불량 시에는 반드시 다시 착용해야 합니다. 2차 점검이 끝났다면 출발지에서 체험을 준비합니다. 진행자는 안전줄을 진행요원의 장비에 체결하고, 출발지 대기 인원은 2~3명 정도로 제한합니다. 체험자의 장비 착용 상태를 한 번 더 확인 후 도르래를 위로 향하게 하여 비너를 와이어에 통과시킨 후 다시 도르래를 돌려 와이어 위에 거치하고 비너의 잠금 링을 잠급니다. 메인 줄이 꼬이지 않게 일직선이 되게 하여 도르래의 하단에 연결하고 잠급니다. 모든 장비가 제대로 착용되어 있는지 재확인 후 도착지에 출발 준비 완료를 무전으로 알려줍니다. 진행 요원이 출발 신호를 주면 체험자의 회신 후 출발하고, 무전으로 출발 신호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출발하지 않습니다. 동반 체험은 합계 체중 120kg 이하에 가능하며, 체중이 무거운 사람을 뒤에, 가벼운 사람을 일직선상으로 앞 위치시킵니다. 메인 안전줄을 중심으로 머리가 좌우로 위치하여 안전줄에 얼굴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도착 시에는 상체를 뒤로 하고, 무릎을 최대한 가슴에 붙이고 다리를 들도록 합니다. 도착 시에는 멈춤줄을 체험자가 안전하게 멈출 때까지 두 손으로 견고하게 잡아주고, 일어설 때 머리가 와이어에 닿지 않도록 미리 안내합니다. 메인 안전줄의 비너를 제거하고 도르래를 위로 향하게 하여 와이어에서 비너를 제거하여 허리벨트 장비 고리에 걸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체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장비를 해체시킵니다. 운영 후에는 체험시설에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 및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체험 장비 이물질 제거 및 파손 장비를 확인한 후 보관 장소로 이동합니다. 하강시설 안전관리 시 꼭 확인하면 좋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집 라인의 안전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저 스포츠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및 분쟁 해결 방안. 민사 책임이란 민법상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민사 책임 유형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의 민사 책임은 대인사고, 스포츠 시설 제공자, 스포츠 행사 주최자의 민사 책임 및 교육을 위한 강사 지도자의 민사 책임 등이 있습니다. 민사 책임의 유형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에 계약 관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보조자의 고의의 과실과 종사자가 이용자에 대하여 저지른 고의나 과실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과 타인을 사용하여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의 사용자의 배상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의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책임 관련 판례로서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서 서바이벌 게임 중 다른 사람이 쏜 총알에 몸을 맞자 손을 들지 않고 안전모를 벗은 상태로 안전지대로 이동하던 중 서바이벌 총알에 오른쪽 눈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안전요원 배치 등 예방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80명의 학생에 2명의 운영요원만 배치한 과실이 있고 이용자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사업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과실 책임으로서는 야간에 공원 내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자와 보행자가 충돌하여 병원에 입원 후 보행자가 인라인 스케이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었고 법원은 진행 방향의 시야를 확보해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혹시 충돌하더라도 보행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 인라인 스케이터에게 80%의 과실을, 보행자에게는 많은 사람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므로 원고도 주의하여야 했다는 판단에 20%로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형사책임이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등이며 형사책임을 위한 요건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과 행위자의 책임 등이 요건을 이룹니다. 스포츠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한 최소한도로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의 내용에는 시설의 사업자가 필요한 원칙에 따라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형사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관련 판례로 레저산업 전무인 K씨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와이어 등 공중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던 중 이용객 A씨가 지주대로 올라가는 2.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중 스포츠를 이용하려면 사다리를 이용해 지주대에 올라야 하는데 이용하는 탑승객들이 추락하지 않게 하거나 추락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신체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며 당사자의 주의력만 가지고 단순히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안전사고는 스포츠 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비활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보험이나 공제를 통하여 스포츠 안전사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손해보험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에서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며 인보험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생겨난 사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스포츠 사고와 보험의 유형에는 상해보험, 대상책임보험, 용품보험 등으로 나뉩니다. 상해보험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안에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인보험입니다. 상해보험에는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망 시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상해 사망보험과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영구적으로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후유장애 지급률표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상해 후유 장애보험, 의사의 필요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가입 한도 내에서 실비로 보상받는 상해의료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특징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스포츠를 즐기는 자가 스포츠 시설 내에서 시설업자의 책임 사유로 신체 및 재물의 손해가 발생하고 시설업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는 사람에게 생겨난 사고로 시설업자가 배상하는 개인배상과 물건에 생겨난 사고로 시설업자가 배상하는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이는 시설업을 운영하는 자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승인 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품보험은 시설물에서 증권상에 기재된 스포츠시설 이용자의 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 및 우연한 사고로 자신의 용품에 손해가 생긴 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주로 개개의 용품을 각각으로 하여 별개로 체결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으로 체결하는 집합보험으로 운용하며 파손과 같은 손해뿐만 아니라 분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며 이때 분실 신고를 공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가슴 압박만을 시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좀 받고 어느 정도 심폐소생술에 익숙해지신 분은 장비가 있다면 심폐소생술과 가슴 압박과 호흡을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인공호흡을 한다는 게 망설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슴 압박만이라도 시행을 하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길면 10분, 짧으면 5에서 6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를 누르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가슴 압박을 시행해 준다면 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한 5분 정도라고 한다면 분당 120번이라고 한다면 5분 정도라면 600번 정도를 본인이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또 일반인들이 600번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눌러야지만 이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왜? 5분 뒤에는 119 구급대 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인계를 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고 가슴 압박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의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쇄골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의식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첫 번째 의식 확인.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119 신고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야외에서 없다면 가슴 압박만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다중시설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한다면 요즘에 다중시설에는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해서 현장에서 심장 충격기를 이용해서 쇼크를 전기를 충격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식 확인, 두 번째 신고 및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하면 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식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앞에 계신 선생님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 누르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슴 압박 30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위치는 가슴의 정중앙을 깍지를 끼고 쭉 뻗었을 때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손꿈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을 뒤로 충분히 젖혀서 손꿈치로 가슴 압박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환자와 나와 사이는 바짝 붙으시면 됩니다. 지금 N이기 때문에 주먹 하나 정도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 팔이 간다고 가정하면 바짝 붙은 상태에서 내 무릎이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내가 안정된 자세에서 가슴 압박을 하게 됩니다. 깍지를 끼시고 직하방으로 누르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119에 신고해 주시고 주황색 옷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심장 충격기가 들어옵니다. 충격기 갖고 왔습니다. 이때 이분이 심장 충격기를 다룰 줄 안다면 직접 하셔도 되고 할 줄 모르신다면 이분한테 가슴 압박을 눌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옆에 잠깐 보십시오, 선생님. 자, 저랑 하나, 둘, 셋에 가슴 압박 좀 교대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이때 가지고 온 심장 충격기는 가장 잘 보이는 머리맡에 두신 상태에서 온오프 스위치를 켭니다. 환자의 앞가슴이 드러나게 옷을 벗겨주십시오. 패드 상자에서 패드를 꺼내 환자의 가슴에 붙여주십시오. 패드는 그림과 같이 붙여야 합니다. 패드 상자 피부에 밀착시켜서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떨어지십시오.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떨어지세요.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가슴 압박 좀 해주세요.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이때에 전기 충격을 하기 위해서 전기가 모아질 동안은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세요.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눌러야 합니다. 누르라고 얘기가 나오면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흉부 압박을 시작합니다. 전기 충격이 간 다음에 흉부 압박을 기계의 소리에 맞춰서 계속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열, 스물, 서른. 인공호흡 2회. 자, 이 기계는 가슴 압박을 30번 하고 나면 호흡을 2번 불어 넣으라고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 페이스실드나 포켓마스크가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호흡을 불어 넣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호흡 불어 넣는 것을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 오니 체스트 컴프레이션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혈 처치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출혈이 일어났을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심장보다 높게 드는 게 가장 기본 응급처치고, 또 지혈에 대해서는 직접 압박과 그다음에 지혈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지혈대는 정확하게 처치하지 않으면 상태를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직접 압박을 통해서 붕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처가 났을 때에는 상처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든 상태에서 상처난 부위에 이 꺼지라든가 다른 꺼지를 통해서 상처 위에 압박을 하고 좀 눌러주세요. 한 다음에 붕대를 이용해서 환행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매듭을 질 때에는 그 상처 위에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지 않은 반대편 쪽에 이렇게 매듭을 져서 상처가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박골절시 부목법입니다. 환자 여기 좀 대주세요. 관절을 피해서 묶어줍니다. 이상입니다. 대퇴골절시 부목법입니다. 부목법 처치 시 삼각건은 7개에서 9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목이 없을 때에는 나무나 판자, 종이박스 등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삼각건을 밀어넣을 때에는 넣기 편하게 관절을 통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삼각건의 매듭은 관절을 피해서 묶어줘야 합니다.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 허리 밑에 공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 사이로 삼각건을 밀어 넣으시면 편리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삼각건을 다 밀어 넣으면 부목을 준비합니다.
부목은 짧은 부목과 긴 부목이 있는데 긴 부목은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발목까지, 짧은 부목은 사타구니서부터 발목까지를 견지해 줍니다. 삼각건은 부목의 모서리 부분에서 묶어주면 더 단단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을 먹다가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는 완전 기도 폐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호흡을 할 수 있는 정도, 두 번째는 완전 기도 폐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이 완전히 기도에 폐쇄하지 않고 어느 정도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물을 먹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좀 도와드릴까요? 기침을 한번 해보세요. 기침. 자, 더 세게 기침. 됐어. 나왔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기침을 해서 음식물을 토해내거나 음식물을 삼켜서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 기도 폐쇄가 되기 전에 반 정도 기도 폐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완전 기도 폐쇄입니다. 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때는 완전 기도가 폐쇄가 돼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빨리 가서 하임리법을 실시합니다. 엉덩이를 대퇴 안에 딱 놓은 다음에 배꼽과 명치 사이에 주먹을 대고 손을 덮은 다음에 후상방향으로 한 번에 강하게 압박합니다. 거의 다리가 들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셔야 그 복부의 압력 때문에 음식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임리법과 더불어 그 음식물이 기도에 막혔을 때 등 두드리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의자가 있는 경우에 의자에 앉아서 살 수 있고 아니면 서서 몸을 수그려서 할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식물이 걸렸을 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로 많이 숙인 다음에 손으로 등을 한 5번 이내로 쳐주시면 음식물이 밑으로 나오게 되는 방법입니다. 하임리법과 더불어 등 두드리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때 무릎을 잡고 머리를 많이 수그린 상태에서 등을
2, 3회 정도 두드리면 음식물이 나오는 방법이 등 두드리기법입니다.